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지금 9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인데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늘 아이사랑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든 정보들을 얻었었는데, 제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모든 정보들을 얻었던 게 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덕분이었구나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를 대표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한 번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엄은 2030 협회의 비전인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세상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인구보건 로드맵 구축과 국내외 전문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장을 마련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본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주요 내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대신해서 손문금 출산정책과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인구학회 은기수 학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신혜수 이사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엔인구기금을 대신해서 한국사무소 원도연 소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분이죠.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창순 회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창순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김창순입니다. 먼저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움이 개최되기까지 그동안 지원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손문금 과장님, 그리고 우리 원도연 소장님, 그리고 해외 IPPF 케이트 길모 의장님, UNFPA 나탈리아 카넴 총재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제 심포지움에 관심을 가지고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1일 인구날이 있는 주간에 그간 인구 문제 대응과 보호자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협회는 지난 60년간 급변하는 인구변화 환경에 맞추어서 인구위기 대응과 인구자질 향상, 그리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지자체, 경제계, 시민사회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전국 단위의 인구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모자 보건사업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움은 한국 인구보건 분야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종합적인 인구보건 로드맵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내의 전문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움을 통해 협회의 인구 및 보좌보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국제 성생식 보건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뉴노멀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나갈 인구보건 로드맵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심포지움을 계기로 국내 전문가와 단체들 간의 인구 성생식 건강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토대로 각 기관들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좌장으로 심포지움을 진행해 주실 은기수 한국인구학회 회장님, 신혜수 유엔 인권정책센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님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오늘 인구보건복지협회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개최하는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움도 알차고 성과 있게 마무리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창순 회장님, 또 박기남 사무총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60년간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우리 사회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60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변화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인구정책은 출생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영유아, 또 청년, 노인 등 나이대별로 적절한 인구정책이 마련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불완전한 임신과 힘겨운 육아 환경 등 여성의 성생식 건강 문제와 아동보호 문제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는 보건의료 접근성 제한과 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자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가 간 협력과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포지움에서 다뤄질 성생식 건강 분야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고요. 이와 연관된 여성과 아동, 또 빈곤과 개발에 대한 문제, 또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개별 국가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동시에 논의되고 협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국제인구개발회의 및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통해서 성생식 보건 권리를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새로운 변곡점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성생식 보건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건복지협회 60주년을 축하드리고 오늘 이 심포지움에서 더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 있는 결제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축사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세우수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창립 60주년을 먼저 축하드리고 오늘 기념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움 개최도 축하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움에서 인구 복원에 대한 유익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심각한 대한민국의 인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회가 창립된 1961년 당시 우리나라의 연간 출생아 수는 9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5.99명이었습니다. 6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율은 2.7%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사이 연간 출생아 수는 40% 가까이 줄어 40만 명대에서 20만 명대로 떨어지고 합계 출산율은 급기야 0.8명대로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저출생 지진입니다. 고령화도 본격적으로 몰려옵니다. 앞으로 20년간 매년 약 50만 명씩 고령이 늘어나 고령화율이 금년 16%에서 2040년이 되면 34% 선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인구 6명 중에서 3분이 노인이지만 20년이 지나면 인구 3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되는 세상이 됩니다. 고령화 쓰나미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저출생 지진과 고령화 쓰나미를 동시에 받는 인구 재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의 충격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은 몇 년 안에 그 재난 충격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재난은 그 충격을 극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의 원인은 다층적, 복합적이고 고령화는 이미 정해진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닥친 인구 재난을 특단의 방책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나 유혹부터 먼저 버려야 합니다. 현재 인구 재난이 민족 공동체, 역사 공동체로서의 우리 국가와 사회 존립이 걸린 중대한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발상과 접근 방법의 대전환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중장기 인구 추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제대로 전망할 전문적 조사 연구기관을 따로 설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다시 짜야 합니다. 가족정책이나 여성정책 중심의 저출산 대책, 노인정책 중심의 고령사회 대책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인구전환의 충격을 완화하고 인구전환의 충격을 적응할 새로운 인구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새로운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쪼개져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인구정책 TFP 기능도 통합해야 합니다. 달라진 인구 규모나 인구 구조에 맞는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짜려면 기존의 자원 배분이나 보상 체계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나 세대 간 알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난제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국들이 100년, 200년 걸려 완성한 산업구조 변화를 우리는 수십 년 사이에 성공적으로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이 100년 가까이 걸려 도달한 인구구조 변화, 즉 저출산 고령화 단계를 우리는 수십 년 만에 추월했고 이제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는 추격자였지만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는 선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인구재난이라는 도전이 오히려 우리나라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이 크게 걸맞는 발상과 접근 방법을 대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 새로운 생활 양식을 남들보다 먼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길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으로 가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의 지혜와 용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제 주위만 보더라도 아기 낳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딩크를 선언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저출산 대책 마련이 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직접 자리를 하셔서 축사를 해주시기로 했으나 또 다른 일정이 생겨서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서면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사회자인 제가 잠깐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창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협회가 지닌 60년의 경험과 성과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 미래로 나아가는데 아주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포럼을 계기로 새로운 내일을 향한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1년 7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 시 배포해드린 프로그램 북을 또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번 심포지엄을 축하하는 또 축하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먼저 케이트 길모 IPPF 의장님, 그리고 나탈리아 카넴 UNFPA 총재님의 축하 영상을 이어서 함께 시청하실 텐데요. 영상은 현장에서 동시 통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리에 있는 이어폰을 착용하셔서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colleagues, dear friends, as the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s chair, it is my great honour to join you on this wonderful and memorable day. The whole IPPF family congratulates the Korea Population Health and Welfare Association on its 60th anniversary. What a remarkable achievement. Friends, you know better than I that the Chinese zodiac calendar has 60 combinations. And of course, in East Asia, when a person completes their 60th year, their zodiac sign returns to the year in which they were born. In other words, a 60th birthday is also the age of rebirth. Today, therefore, is the day of Kofwa's rebirth. You know so much, of course, about birthing. You know very well what is required for conception to be consensual, for pregnancy to be safe, for birth to be secure, for the newborn and the new mother to be treated with the dignity that is theirs by birthright. As Kofwa is reborn, the opportunity and the obligation is to renew and reapply those values of free and informed consent, of safety and security in life's most intimate of processes, and of dignity for each and every one of us, with the exception of none of us. Friends, the world has changed dramatically in these past 60 years, and few countries have undergone as much change as has the Republic of Korea. A journey in which remarkabl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has delivered for the people of Korea an almost unmatched uplift in respect for human rights on all fronts.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have been transformed. Korea was one of the first countries in the world to grasp what access to contraception would mean for human dignity, for health, for longevity, for sustainability, and for the release of far greater creativity. As a result, choices about when to have children, how many, and at which intervals have expanded and spread across the country. Attitudes to gender equality have evolved too, as confirmed by Kofwa's own survey results. Young Koreans' attitudes today, especially those of women towards childbearing, marriage and family, are very different compared to even a mere generation ago. To such an extent that last year we saw the life-saving decision taken to decriminalise abortion care in Korea, and we celebrate your contribution to that extraordinary achievement.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no isolated or closed state.
It is now using its own achievements and experience to contribute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emergency relief around the world, reaching out as far afield as Ethiopia and Vietnam, including through COFWA. COFWA's vision, values and activity have contributed greatly to that remarkable countrywide transformation, from the decimation of wars and deprivations of extreme poverty through citizens' courageous demands for democratic government and the rule of law. Korea is today an economic and technological powerhouse. There is so much for Korea and thus for COFWA to be proud of and even more to be grateful for. But with that courageous and remarkable legacy comes a responsibility to keep faith with the example of those who led us to this point. Against the background of rapid and now accelerating change, COFWA is changing too, matching the evolving and diverse needs of the people of Korea by providing childcare, shelter for the elderly subjected to abuse, and understanding that being loved too is a human right, helping also lonely adults find new ways to meet each other. But friends, more change is asked of us and more demanded from us. The climate emergency threatening our very existence as a human family. Grave inequalities near to home and afar. Huge demographic transitions which see the populations of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aging, while those of the poorest have never been younger. Digital technologies that today shape how we communicate, but also who we are and the extent to which our privacy is respected. And pandemics. We celebrate COFWA's contribution to Korea's COVID-19 response, a response which has caught the world's attention as an exemplary model. Friends, Korea is a story of extraordinary capacity to change while remaining true to that which is at the heart of every Korean. Your commitment to change for the better while upholding core values of human rights is both an example to the world and a resource that the world needs so much more of. At IPPF and in our 129 countries, we too are changing the better to deliver change, but we need your help. Only 19 of our 119 members the world over have operated for more than 60 years, and you are one of them. Your practice wisdom, your resilience, your adaptability are examples to us all. And I hope you will make it a priority to share with other IPPF member associations your experiences, your expertise, your struggles, and your achievements as you have evolved COFWA's unique activities. I understand that the second half of this meeting is an international symposium with participation from some other IPPF member associations. Thank you for that generosity, and I wish you every success in that important exchange. Dear friends, for your benefit, I promise not to sing happy birthday. But I most warmly and on behalf of everyone in the worldwide IPPF family send you our deepest congratulations. And please forgive my terrible accent, but may your mayaguk be plentiful and most warmly sangi chukkai heyo. Thank you. Mr. Deok-chol Kwon,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f the Republic of Korea. Dr. Chan-soon Kim, President of the Korea Population Health and Welfare Association. Excellencies, distinguished participants, partners, and friends. It is an honor to take part in the International Population Health Symposium. I thank the Korea Population Health and Welfare Association for inviting me to address this very special event. I also thank the Republic of Korea for its commendable leadership. UNFPA is grateful for your unwavering support
as we work towards ensuring rights and choices for all. Our close collaboration goes back to 1974, when UNFPA began supporting family planning programs in South Korea. Today, Korea is a donor and development partner promoting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as well as integrated responses to aging and population dynamics. Our UNFPA Liaison Office in Seoul, which opened in early 2019, is a testament to our fruitful partnership. And the evergreen ICPD Program of Action serves as our guiding star. To complete the unfinished business of ICPD, it will be critical to achieve universal health coverage with a life course approach that ensures equity in access and quality of care. The COVID-19 pandemic ha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making this vision a reality, including access to a full range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terventions as part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We know that the crisis is straining already overburdened healthcare systems. Even before the pandemic, services for women and girls were often inaccessible or severely underfunded. Despite the inequalities that COVID has exacerbated, we have an opportunity to reset the dial and build more gender-responsive health systems as we strive to build forward better and stronger universal health coverage, including, of cours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will be crucial to ensure that we meet the needs of the most vulnerable and leave no one behind. UNFPA looks forward to strengthening our partner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We applaud your steadfast commitment to empowering women and girls and lifting up young people. We trust you will use the power of your leadership to continue to advance the ICPD an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 build a brighter and healthier future for all. I wish you a very successful event. 네, 국내뿐 아니라 이렇게 해외에서도 또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는 마음은 다 같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또 축하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또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Health and Welfare Association. As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address you on the occasion of COFWA's 60th anniversary. 60 years of a successful family planning program, empowering women and girls, giving them control of their fertility and their lives. 60 years during which the population dividend has contributed to sustained growth, and during which the Republic of Korea has transitioned from being a recipient of aid to one contributing to global solidarity. Today, Korea has a policy environment that shows international standards on gender, reproductive health,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exchange have been essential in getting to today. And I'm convinced they will remain essential moving forward. I am immensely proud of our joint history since you became an IPPF member association back in 1961. That was a time of over 3% annual growth rate and a total fertility rate of 6.3. Changes in couples' fertility desires and the family planning project resulted in a rapid reduction in growth rates, which dropped to 2% in the early 1970s and 1.6% in the 1980s. The family planning project was initially delegated to the Planned Population Federation of Korea, PPFK, what has now become COFWA, until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Division wa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in late 1963. The family planning consultation centers,
family planning enlightenment agents, and the mobile medical teams were key to this success. I am so glad and proud that IPPF was able to donate mobile medical vehicles from 1964 to support these efforts. I've also read in our archives how in 1968, PPFK helped organize the Family Planning Mothers Society nationwide for the large-scale distribution of the pill. It was a phenomenal organizing wave that enabled the very rapid creation of a nationwide organization that greatly increased contraceptive availability. These were the days of rapid expansion of IPPF membership. PPFK was set up with an executive management board and branches, similar really to most IPPF member associations. Executives were made up of prominent people who majored in public health, in clinical medicine, sociology, social work, economics, midwifery, nursing, and so on.